교육이 경제학. 오늘은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. 교육이 우리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걸까요? 아니면 우리가 원래 가진 가치를 그저 보여주는 걸까요?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. 자, 하버드 총장이었던 데릭 포크의 이 유명한 말로 시작해보죠. 교육이 비싸다고 생각한다면 무지를 시험해보라. 와,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딱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? 자, 일단 명백한 사실부터 하나 짚고 가볼게요. 교육 수준하고 소득, 이 둘 사이에는요, 아주 강력한 관계가 있습니다.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 기준으로 대졸자는 1년에 평균 88,900달러를 벌었어요. 이게 고등학교 중퇴자보다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. 그러니까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이 번다. 이건 뭐 거의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인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. 바로 그 100만 불짜리 질문, 핵심 퍼즐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교육 수준이 높으면 돈을 더 번다. 그래, 이건 알겠어요. 근데 왜 그럴까요?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사실 그 이유를 깊게 파고들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도대체 교육이라는 거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길래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? 자, 그래서 나온 첫 번째 아이디어가 바로 이겁니다. 교육은 투자다.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직관적으로 또 가장 쉽게 받아들이는 설명일 거예요. 경제학에서는 이걸 인적 자본 이론이라고 부릅니다. 아주 간단해요. 학교가 여러분을 더 숙련되고 생산적인 일꾼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. 뭐랄까, 학교가 기술과 지식을 찍어내는 공장 같은 거예요. 교육을 받음으로써 말 그대로 내 몸값이, 내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. 바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. 대학 다니는 동안에는 돈을 못 버니까 소득이 잠시 멈추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죠. 하지만 졸업하는 그 순간 소득 곡선이 정말 가파르게 치솟는 게 보이시죠? 평생 벌어들일 돈을 생각하면 지금의 투자는 충분히 할 만한 거죠. 이게 바로 전형적인 장기 투자의 모습입니다. 그럼 이 투자를 할 게 들어가는 비용 한번 따져볼까요? 먼저 눈에 딱 보이는 직접 비용이 있죠. 이건 다들 잘 아시는 등록금, 교재비 이런 것들입니다. 그런데 사실 경제학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보는 건 따로 있습니다.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, 기회비용이에요. 이게 뭐냐면 내가 교실에 앉아 있는 동안 포기해야만 했던 것들. 그러니까 만약 그때 일했다면 벌 수 있었을 그 월급인 거죠. 생각해보면 이게 등록금보다 훨씬 클 수도 있어요. 실제로 교육 투자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인적 자본 이론의 결론은 아주 명쾌합니다. 대학 가는 건 감상적인 결정이 아니에요. 현재 들어가는 직접 비용과 기회 비용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미래에 훨씬 더 큰 돈을 벌기 위한 아주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금융 투자다라는 겁니다.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참 쉽고 좋겠죠? 근데 과연 이게 전부일까요? 만약에 학교가 우리를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면요?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반론이 하나 등장합니다. 어쩌면 교육의 진짜 역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. 자,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를 만나볼 시간입니다. 바로 교육은 신호다라는 주장인데요. 이건 앞선 이야기보다 훨씬 덜 직관적일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매력적인 이론이에요. 이 신호 이론의 주장은 이렇습니다. 교육은 당신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냥 당신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죠.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대학 가서 똑똑해진 게 아니라 원래 똑똑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. 자, 보세요. 두 이론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죠? 인적자본 이론에서는 학교가 가치를 만든다고 보고요. 신호 이론에서는 학교가 원래 있던 가치를 드러낸다고 봅니다. 전자는 기술을 배우는 곳, 후자는 내가 똑똑하고 성실하다는 걸 증명하는 곳이라는 거죠. 관점이 180도 다른 셈입니다. 한번 고용주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? 수백, 수천 명의 지원자가 몰리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능력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? 불가능하죠. 바로 이때
대학 졸업장이라는 게 아주 유용한 필터, 즉 신호가 되어주는 겁니다. 이 사람은 적어도 4년이라는 힘든 과정을 통과할 만큼의 지능과 성실함은 갖췄겠구나. 이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되는 거죠. 그런데 신호이론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왜 하필 대학 졸업장이 이렇게 강력한 신호가 될까요? 정답은 그 학위를 따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능력이 있고 성실한 사람에게 대학 4년은 물론 힘들지만 해볼 만한 도전이에요. 하지만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엄청난 비용, 즉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꼴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애초에 시도조차 안 하거나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. 바로 이 지점,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이 점이 신호의 가치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슬슬 결론을 내릴 시간이네요. 기술이냐, 신호냐, 이렇게 두 가지 강력한 이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과연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요? 결국 이 질문은 이거예요. 당신은 지금 대학에서 진짜 실력을 쌓고 있는 건가요? 아니면 그냥 비싼 돈 주고 나는 이만큼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라는 신호를 사고 있는 건가요? 우리 대학은 과연 지식의 전당일까요? 아니면 그냥 비싼 증명서 발급 기관일까요? 경제학자들이 수많은 연구를 해봤는데요. 그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. 정답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. 현실은 이 도넛 차트처럼 훨씬 더 복잡하게 섞여 있다는 거죠. 네, 현실은 이렇습니다. 교육은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. 기술을 쌓아주는 인적 자본 형성의 역할과 나의 잠재력을 증명해주는 신호의 역할. 이 두 가지가 아주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게 최종 결론입니다. 자,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. 그래서 기술이든 신호든 어쨌든 대학 나오는 게 좋다는 거잖아. 네, 맞습니다. 하지만 이 둘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 나 자신에게 중요합니다. 내가 지금 왜 공부하는지, 정말로 기술을 얻기 위해서인지, 아니면 단지 졸업장이란 신호가 필요한 건지 명확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죠.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도 중요합니다. 교육 정책을 짤 때 기술 교육에 더 투자할지 아니면 학생을 잘 걸러내는 선별 기능에 집중할지 방향을 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. 마지막으로 기업 입장에서도요. 왜 특정 전공이 업무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도 대졸 이상을 채용 조건으로 거는지 그 이유를 이 프레임워크가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만약 교육의 역할 중 상당 부분이 정말로 신호 보내기에 있다면 과연 지금의 비싼 대학 시스템이 최선일까요? 어쩌면 우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교육, 그리고 능력을 증명하는 새로운 신호를 만들어내야 하는 건 아닐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.